실막 서로의 뿌리. 한국에서의 생활이 반년을 넘기면서 안나의 하루는 일정한 리듬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준호와 함께 출근 준비를 했고, 낮에는 카페에서 일했으며,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신혼의 모습이었지만, 안나의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안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폴란드의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 동생들의 웃음, 오래된 집의 벽과 마당이 화면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나는 갑작스럽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그리움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 옳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 선택이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안나의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위로보다 함께 견디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안나는 폴란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다쳤고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가정의 주 수입원이 흔들린다는 사실은 안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화가 끝난 뒤 안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산이 아닌 책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안나는 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내는 돈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혼자 짊어질 일은 아닙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장을 열어 생활비와 저축, 송금 가능 금액을 함께 계산했습니다. 안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단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날은 안나에게 슬픔의 날이었지만 동시에 신뢰가 깊어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안나는 카페 이외에도 한국어 공부와 자격증 과정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날들이 이어졌고 때로는 손님들의 무심한 말과 시선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에서 가난 속에서도 일하며 배웠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노동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증명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몇 달 뒤 안나는 급여가 조금 더 높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에게는 큰 성취였습니다. 첫 급여 명세서를 받은 날 안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당당해졌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당당했습니다. 다만 스스로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말에 안나는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날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문화 차이와 피로, 책임의 무게는 때로 갈등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소한 생활비 문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건 제 가족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세계가 충돌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의 뿌리를 제 계산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완벽한 해결책을 주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안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송금한 돈으로 아버지가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동생의 학교 등록금도 해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실제로 바꾸고 있다는 감동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에는 말보다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나는 더 이상 외국인 아내라는 정체성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그리고 준호의 동반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병원 예약을 스스로 처리했고 행정 서류를 혼자 작성했으며 한국어로 농담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안나를 보며 종종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나와 나란히 걷고 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폴란드도 한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안나는 잠시 생각한 뒤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요.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국제결혼이란 국경을 넘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안나와 준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선택했고 함께 책임졌으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슬픔은 혼자가 아니었고 기쁨은 배가 되었으며 사랑은 감정에서 삶의 구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나라가 아닌 서로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